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건 기자가 교통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혹시 교통문화 지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이게 매년 지자체별로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해서 점수를 내는 건데요. 네, 오늘은 교통문화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 매년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대구의 성적 그리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대구의 교통문화 지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중간에도 들지 못한 하위권이죠. 네네. 네. 이 경북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중간도 하지 못한 교통문화 지수, 도대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문화 지수, 이거 어떤 걸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이 교통문화 지수가 네. 모두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평가 점수가 공개가 되다 보니 지자체별로 약간의 경쟁 심리가 좀 생기기도 할 텐데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이 자율적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교통문화의 개선을 촉진하는 기초자료인 셈입니다. 이 직접 연구를 진행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정나희 연구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문화 지수 실태 조사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및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통안전법에 따라 매년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별로 그룹화하여 교통문화 지수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까? 네, 아까 18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운전 행태에 관한 겁니다. 네. 이 절반도 이 점수가 무려 전체 100점 중에 55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예를 들면 정지선 준수율이나 신호 준수율, 방향 지시 등 점등률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네. 이 보행자 태도도 점수에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다든지 무단 횡단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개선 노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측정 방식에 대해서 정나희 연구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는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총 18개의 정비 지표에 대해 관측, 설문, 문헌 조사로 실시합니다. 운전 행태와 보행 행태 두 가지 항목은 관측 조사 지점에서 현장 조사로 진행되고 교통안전 항목은 문헌 조사로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점수와 함께 1부터 2등급까지 나뉘게 됩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 문화를 수치와 등급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A등급에 가까우면 선진 교통 문화에 속하는 것이며 2등급에 가까울수록 교통 문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틀어 가지고 운전자, 보행자, 다. 지자체, 네. 관련 단체. 그렇죠. 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점수 객관적이네요. 네,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예. 근데 이런 안전 수칙, 뭐 정지선을 준수한다든지 방향 지시 등 잘 켠다 이런 거 뭐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위란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이 제가 평가 항목하고 점수가 이제 공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이 운전 중에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 평가 결과를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운전 중에 이제 스마트폰을 조작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 말씀 드려도 안 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봅니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면 집중력 떨어지죠. 그러면서 전방 주시 소홀해져. 이거 그대로 그냥 위험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 하나가 규정속도 준수 분야에서도 점수가 낮았거든요. 아하. 이 규정속도 준수율이 평균적으로 6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10명 중 4명은 안 지킨다고 봐야겠죠. 너무 많이 안 지키네요. 그렇죠. 이 규정속도 준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 중구, 네. 완전 도심. 네. 네, 여기였고요.
이 수성구, 서구, 달성군도 준수율이 낮았습니다. 아하. 규정 속도를 잘 지킨다. 이거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네. 이 또 다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 등 점등 역시 평가 항목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심지일수록 준수율이 낮았습니다. 아, 서구와 군위군은 점등률이 80%대였거든요. 근데 달성군과 달서군은 50%대였고요. 이 수성구, 중구, 북구, 남구는 60%대였습니다. 남구 사는데 열심히 켜는데 이야. 왜 남구가 또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아까 그 저 교통문화지수 평가 기준에는 보행자 관련 항목, 보행자 얘기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보행자도 보는구나 했는데 보행자 항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통계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네. 횡단보도 신호를 안 지킵니다. 보행자. 네. 네. 이 군위군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이 54.55%로 절반 가까이가 안 지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달서구 경우도 이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이 77.8%에 그쳤고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저 그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막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네. 아니면 뭐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 않나요? 뭐 이런 게 막. 근데 아무리 급한 하시더라고요. 일이라고 그게 저 목숨을 거는 건데.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무단 횡단 비율이 너무 높아요. 네. 네. 이 저도 조금 놀랐는데 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군위군 같은 경우는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도가 0점이었습니다. 군위. 0점요? 네. 아예. 뭐예요, 그러면? 아예 없다. 네.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이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세우질 않았고 이 교통안전 협의체 같은 거버넌스 기구가 운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군위군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와 보행자 사상자 수가 이 대구 안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해가지고 관련해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전년보다 높아진 거라는 거거든요.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진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그나마 나은 게 이 정도다. 그나마 했는데 그래도 이행 정도는 0점이라면서요. 네. 이 대구 지역의 교통문화 지수 점수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정나혜 연구원에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도와 같이 24년도에는 D등급으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지자체보다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 기기 사용률 부분에서 작년과 같은 E등급을 받은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신호 준수율,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 여러 항목은 작년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으면 보행자분들 횡단보도 걸으실 때 전화기 너무 쳐다봐요. 바닥만 보고 가는데 참 걱정됩니다.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 기기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거리 얼마 안 되니까 그럼요. 시간 얼마 안 돼. 그때만이라도 주변을 살피면서 이건 진짜 좀 신경 쓰면 되는데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경북의 교통문화 지수 점수에 대한 종합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년도와 같이 24년도는 C등급으로 전국에서 보통 정도의 수준이고요. 방향지시 전등률 부분에서 작년과 같이 E등급을 받아서 운전자 안전의식에 대한 제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제한속도 준수율, 무단 횡단 금지 준수율,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은 작년보다 나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어 조금 노력만 한다면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통문화지수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점수가 높으면 상을 주고 아니면 벌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다른 네. 지자체, 그러니까 대구 말고 네, 대구, 경북 말고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네. 뭐 이게 어떤 게 있냐 네. 물어봤더니 아까 처음에 제가 이 교통문화 지수가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벌점이나 제재를 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1, 2등을 하면은
이 1, 2등을 차지한 지자체한테 예산 분야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1, 2등한테 가산점 주면은 하위권한테도 뭔가가 좀 있으면 거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운전자, 보행자, 지자체까지 같이 3등분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진짜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네요. 자, 오늘 퀴즈 내주시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각 지자체의 운전 행태와 교통안전, 보행 행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우리나라 교통문화 수준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교통문화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지수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교통문화 지수, 2번 교통문화 방정식. 네. 자, 교통문화 지수일까요? 교통문화 방정식일까요? 1번 교통문화 지수, 2번 교통문화 방정식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샵 1039번으로 안전할 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건 기자와 함께 그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